경매 입문자를 위한 필수 이론 20.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낙찰을 한두 건쯤 받아보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낙찰을 한 건, 두 건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다주택자 할까 말까. 자,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 아들 같은 20대 친구들이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받는 것들. 글쎄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20대는 자신이 나아가야 될 진로를 좀 찾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일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만 올인을 하기에는 조금 아깝다. 그래서 1년에 한 건씩만 하면서 내가 해야 될 본업을 찾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부동산을 하는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자로만 가기에는 아직 너의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더 훌륭하고 더 가치 있는 일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상을 변하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20대 젊은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기보다는 그냥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해가면서 비과세 받아가면서 1년에 한 채씩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20대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이 바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너무 바쁜 분들은 물건 많이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전업으로 좀 넘어가고 싶고, 경매를 저처럼 제가 지금 전업 투자자잖아요. 저처럼 경매를 전업으로 하고 싶고 이것을 나의 이제 잡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주택자를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주택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다주택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좀 신경 쓸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업자를 낼 것인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혹은 매매 사업자 이런 것 어떤 걸 낼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자, 그러면 개인 사업자,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법인 사업자, 네,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 사실 매매 사업자랑 임대 사업자를 개인으로도 할 수 있고 법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가 있고요, 법인 사업자가 있고요, 매매 사업자는 없고요, 임대 사업자는 있었는데 말소 처리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강제 말소 처리된 적이 있었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법인으로는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면 종부세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일단 제가 만류드리고 싶고요. 법인으로 투자를 하려면 주택 이외의 것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이외에 업무용 물건, 업무용 오피스텔, 뭐 토지 이런 것들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택을 하시기 때문에 법인은 일단 조금 어렵다. 그리고 개인으로 하게 되면 두 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세 채가 되면서부터 최우선 변제권을 배제하기 위한 은행에서 드는 보증보험이에요. MCI나 이런 거, MCG 이런 게 한계가 오기 때문에 이제 세 채 이상이 되면 매매 사업자를 또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요. 매매 사업자는 단기에 사고 팔고 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가려면 임대사업자를 하고요. 단기라고 하면은 1, 2년 내에 사고 팔고 하려면 매매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이게 참 다 좋은 게 없어요. 다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예전에 제 첫 책에서 두 번째 서브 타이틀이 그거였잖아요. 3년 만에 21채의 집주인이 되다. 근데 지금은 21채까지 집을 가지기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풀어져야 이제 다주택자를 원활하게 가질 텐데, 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아직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가거나 매매사업자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출 얘기해드렸어요. 대출이 계속 나오냐. 근데 대출이 계속 안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대출의 공식이 있습니다. LTV는 집의 한도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와요.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DTI, DSR이 문제가 되는데요. DTI는 소득을 보는 거예요.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냐. 그런데 DSR은 기존의 대출까지 봅니다. 이 기존 대출이라 내가 집이 첫 번째 집 대출 받을 때는 대출 잘 나왔어요. 두 번째 집도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세 번째 집 되면은 일단 내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점점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소액 임차인으로 인한 손해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은행에서 드는 MCI라는 게 있어요. 이 MCI가 개인당, 차주당 2개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개면 다 차고요. MCG가 차주당 하나예요. 3개를 대출을 받으면 4개째 되면 대출이 더 이상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마냥 되지 않고요. 전세랑 월세랑 이렇게 섞어서 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집을 가지기보다는 요거를 이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매매 사업자를 하게 되면 DSR을 보지 않아요. 사업자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역시 장단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집이 이렇게 많다 보면 임차인이 속 썩일 때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속을 썩일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런 말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한 놈 한 놈 돌아가면서 뭔가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은 다 장성을 해서 너무 잘 자랐지만, 키우는 중간에 뭐 큰애 아프고 둘째 학교 일 있고 막내 뭐 유치원에 뭐 있고 이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임차인도 많으면 많을수록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모든 임차인들이 다 사건을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임차인을 받으면 좋은데요. 그러려면 내 집의 퀄리티도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희한하게 제가 좀 무던하다 보니까 임차인들도 좀 무던한 편이고요. 사실 임차인과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는 조금 양보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참 힘들죠. 그래서 조금 마음에 짐을 덜어 놓으시려면 사실 월세 임차인들은 참 손이 가요. 왜냐하면 매달 월세를 내잖아요. 매달 월세를 내는데 낼 때마다 저거 고장 났는데, 또 낼 때마다 저거 왜 안 고쳐져, 생각나거든요. 근데 전세로 돈 임차인들은 딱 2년 동안 서로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전등 같은 거 자기네가 갈고 하는데, 월세 임차인들은 그걸 꼭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임차인 관리가 나는 좀 고민된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좀 전세로 놓는 게 좀 낫습니다. 근데 월세 수익을 내고 싶다면 요 정도는 좀 감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규모가 크면 이제 이런 임차인들을 관리해주는 회사에 맡기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다 직접 하는 거죠, 뭐. 건물 앞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그 건물의 주인이세요. 다 그렇게 하나하나 내 손으로 갖고 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들 관리를 자식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떠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자, 집이 많다 보면 집이 또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임차인은 나가야 되는데 집은 안 나가고 참 애가 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요렇게 역전세가 날 때는 더 심각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역전세를 개인이 어떻게 막겠어요. 2년 전만 해도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낼 수 있었는데 2년 후에 가격이 뚝 떨어지면, 사실 이럴 때는 집주인들이 다 내 호주머니 속에서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보태서 이렇게 내보내고요. 그게 안 되는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역전세 난 게 한두 채면은 모를까, 감당을 하지 못할 만큼 역전세를 당하는 것들은 뭐 어떻게, 너무 안타깝지만 모두에게 손해인 거죠. 사실 임대인도 손해고요. 임차인은 더 큰 손해예요. 이런 대대적인 역전세가 아니라 그냥 집이 좀 안 나간다. 왜 우리 집 안 나가? 라고 할 때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먼저 집 자체의 문제인지 봅니다. 집이 보기 흉하면 안 나갑니다. 네, 집이 예뻐야 돼요. 우리 임차인들은 좋은 집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TV에 정말 아름다운 집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임차인들이 기준이 높아요.
좋은 집이라는 건 밝고 깨끗한 집입니다. 그래서 사실 임차인들 이렇게 나무 색이 있는 문이나 이런 샤시들 안 좋아하죠. 물론 저렴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서 이 가격 대비 이 집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인근의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꽤 괜찮은 상태로 내놓으셔야 잘 나갈 겁니다. 또 때로는 시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역전세가 막 일어나는 이런 시장에서는 전세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건은 없고 또 전세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맞는 가격에, 그러니까 그 보증보험 한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물건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전세가 모두에게 지금 어려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체가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전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월세로 임대를 바꿔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요. 이 부동산은 이사 시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 이사 잘 하지 않고요. 장마철에 이사 잘 하지 않죠. 그래서 봄, 가을에 이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여름에 또 휴가 기간, 명절 기간 이런 데들은 다 비수기입니다. 그 시기에 딱 걸리게 되면 임대가 안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로 내놓으면 나갈 겁니다. 물론 집 상태가 좋게 내놓는 거죠. 부동산 입문자를 위한 필수 이론 20가지 어떠세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또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